자,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사건이 벌어지면 뭐 일어나는 경우들을 다 개수로 세는 게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은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네, 윷놀이 하고 뭐 이런 것들 길 찾고 뭐 옷 같은 거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이제 윷놀이나 동전은 윷놀이는 막대가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당 경우가 2가지씩 있죠. 동전도 마찬가지, 던지면 앞면 뒷면이 있으니까 2가지가 있어. 또 어떤 게 있어요? 신호 보내는 거 있죠. 신호등 뭐 그런 거. 전구가 켜지고 안 켜지고 뭐 이런 것도 2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뭐 OX 문제도 당연히 2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이제 2가지가 경우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가 이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주사위 합을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은 6가지 경우가 나오고, 뭐 2개 던지면 36가지, 3개 던지면 216가지인데 보통 2개만 던지니까 2개 던졌을 때 주사위에 합이 있고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써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이 제일 작은 게 2고 제일 큰 게 10이어서 전부 다 써야죠. 자, 차가 될 수 있는 건 제일 작은 게 0이고 그 다음에 1이고 2, 3, 4, 5까지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거 여기서부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이렇게 1부터 6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쪽은 거꾸로 4, 3, 2, 1. 네, 요게 이제 주사위 던졌을 때 합의 개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가 0이 되는 거는 6가지고, 그 다음에 차가 1이 되는 거는 10가지고, 8, 6, 4,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외우세요. 안 외우셔도 풀 수는 있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풀어주는 거는 별로 할 생각이 없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풀어봐야 돼. 네, 그냥 유형이 이런 게 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모르면 그냥 바로 질문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는이란 단어는 우리가 플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또는이란 말은 사건이 아예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란 말도 있지만 옆에 보시면 뭐뭐이거나 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문장에서 그때는 사건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연속해서, 이 연속해서랑 동시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와 뭐뭐하고 나서, 네, 이제 뭐뭐하고 나서가 연속해서라는 의미랑 같은 말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어지는 듯한 단어가 붙어 있을 때는 네, 곱하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건 사건이 이어지는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또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동전 지불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전을 지불을 하실 때에는 방법이 없죠. 네, 그냥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수를 전부 다. 근데 이제 요령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죠. 큰 금액을 먼저 다 넣은 다음에 작은 금액을 맞추는 게 개수 세기가 가장 쉬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수를 맞춰갈 수도 있는 거다. 이거는 해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고1 2학기 되면은 동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낼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금액의 경우를 물어보면은 겹치는 금액은 제외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금액이어도 개수 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번만 세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되면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 자, 요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앉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거라 그랬고요. 그래서 5명이 A, B, C, D가 있다. 이렇게 있다면 맨 앞자리부터 앉을 수 있는 가지수를 세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죠. 그래서 한 명을 앉추면 얘는 제외가 되는 거고 4가지가 되는 거고 또 한 명을 앉추면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명씩 빼면서 나열하면 되는 거다. 이게 요식이죠.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이렇게 자 써주시면 되고 그 밑에 2명을 뽑는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의자가 2개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나열한 거 식을 먼저 써놓은 상태에서 앞에 거 2개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명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열한 것 중에서 앞에 거 3개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명을 뽑는다 그러면 4개를 곱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나열하는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생각보다는 좀 돼요. 네. 근데 이 방식이 뒤에 가면 뭐랑 또 나오냐면 계급이 다른 대표 구하는 방식이랑 같은 겁니다. 계급이 다른 대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장, 부회장의 계급이 다른 대표인 거예요. 네. 회장, 부회장, 서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 그러면 그게 계급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급이 같은 대표 뽑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급이 같은 대표는 얘랑 어차피 똑같이 할 거야. 3명 뽑는 거 예를 들어 청소당부 3명을 뽑아. 그러면은 그냥 나열하는 거 앞에 543 곱하면 돼. 네, 근데 계급이 같을 때라고 얘기하면 이 곱한 애들 3개를 나열해서 나누는 거야. 3명 뽑았으면 3의1로 나열하시면 되고 2명 뽑았으면은 2일로 나열해서 나누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급이 같을 때에는 뽑은 애를 나열해서 나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금 전에 했던 한 줄 세우기랑 계급이 같은 대표랑 계급이 다른 대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기가 쉬워. 굳이 막 이거를 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네. 연결을 시켜서 외워놔야지 조금 더 풀기가 쉬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어?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까먹었을 거야. 네. 다 까먹었을 거야. 하나하나씩 하는 거지. 어떻게 풀어 이걸 도대체? 자, 못 풀겠다. 그러면은 방법은 못 뿐이 없어요? 다 외워야지. 네.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 못 풀면 뭐 방법이 뭐가 있어. 다 외워야지. 네,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경우가 나왔죠? 자, 이웃하는 경우가 아까 전에 얘기한 A, B, C, D를 그대로 썼을 때, 뭐, B, C가 이웃한다, 뭐, A, B가 이웃한다. 누구가 이웃한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2명이 이웃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이웃했을 때는 얘를 하나로 묶어서 4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4, 3, 2, 1로 나열을 한 후에 다시 묶은 애를 다시 나열해서 곱해주시면 이게 이웃했을 때 구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3명이 이웃했다. 그러면은 얘는 3의 1인 거죠. 3명이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3명 묶은 애를 다시 나열하니까 3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웃하는 거랑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양옆에 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고정을 하는 애들은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A랑 B는 무조건 끝에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랑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어디 앉히라고 시킨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버리는 거야. 어딘가를 앉힌다고 이렇게 누군가를 지시를 하면 나머지 애들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나열해서 3의 1인 거야. 근데 이제 양 끝에 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 A, B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B, A가 돼도 양 끝인 거니까 나중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렬로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랑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는 개념이 약간 다른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A, B, C, D, E에서 뭐 내가 뭐 회장, 부회장 서기를 뽑을 건데 2가 무조건 회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 버리는 거야. 어차피 회장 뽑혔잖아. 그러면은 부회장이랑 서기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유형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막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윷놀이가 또 있었죠. 아까 얘기한 거에서 윷놀이는 막대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아까 동전이랑 똑같다 그랬고, 그래서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도가 나오는 건 하나만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뒤집히면 이게 도가 되는데, 이 도가 위치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으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개만 뒤집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위치를 이렇게 다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는 몇 가지냐? 6가지인가? 요거는 좀 써드릴까요? 개의 경우는 좀 써드릴게요. 안 뒤집힌 걸 동그라미라고 뒤집힌 걸 X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나무막대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다 바꾸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뒤집히고 하나가 안 뒤집히는 거는 얘랑 똑같아. 얘는 뒤집히고 얘만 안 뒤집히면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 뒤집히면은 유시죠? 그게 한 가지고, 다 안 뒤집힌 게 뭐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고. 그래서 4가지, 6가지, 4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서 총 합이 16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어차피 뒤에 확률을 이 윷놀이는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에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그래서 확률이 얘는 4분의 1, 얘는 8분의 3, 얘도 4분의 1, 얘는 16분의 1, 얘도 16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가진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 나오면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또 뭐 아까 계급이 같은 대표, 계급이 다른 대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0을 포함한 숫자, 0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 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거랑 비슷한데, 네, 1, 2, 3, 4가 있는데 내가 2자릿수를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아까 얘기한 계급이 다른 대표 뽑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거랑 그냥 연결시키면 돼요. 계급이 0을 포함한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 0이 오면 2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0을 사용을 이 자리는 무조건 못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4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1이 왔다면 이제 이 자리에는 0을 포함시켜도 되죠. 그래서 남은 게 또 4가지니까 4가지.
그래서 16가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0, 1, 2, 3, 4가 있는데 뭐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홀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의 자리부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이랑 3 이게 무조건 오면 그러면 이 두 자리에 들어갈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일 때에는 앞에 올 수 있는 애가 2, 3, 4니까 3가지고 2가 왔다고 치면 앞에 올 수 있는 애가 또 3가지여서 9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 그래서 문제 의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3이 와도 9가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1의 자리가 오는 1이랑 3이 오는 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헷갈려 하시긴 하더라고요.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사건이 다른 거야. 1의 자리가 1인 거랑 1의 자리가 3인 거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까먹었을까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 뽑는 경우 얘기 다 끝났고요. 자격이 같은 대표도 아까 얘기 끝났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나열하는 걸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니까 2라고 외우지 마시고 2 곱하기 1이라고 외우세요. 나열하는 걸로 나눈다라고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풀기가 편합니다. 자, 뭐 이 정도. 사전식 모르겠어요. 사전식. 자, 사전식 갑시다. 자, 사전식은 A, B, C, D, E.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얘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할 건데, 뭐를 얘기해야 될까? 전체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전체 경우가 5, 4, 3, 2,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는 120까지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얘를 사전식으로 나열했는데 뭐 56번째가 뭐냐? 네,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56번째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56번째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제일 쉽게 이제 사전식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가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몇 가지씩 나눌 거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가지수가 세기가 편하냐면, 지금 제가 일부러 나열하는 걸 썼잖아요. 이 나열하는 거 보고 나누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당연히 A, B, C, D가 다 올 수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라인에 있는 5 제외하고 이 뒤에 있는 거 곱한 게 이 하나당 가지수예요. 그러니까 4, 3, 2, 1 곱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120을 5등분 한 거거든요. 24가지죠. 5등분 하면. 근데 그게 이 앞자리에 제외한 나머지 뒤에 있는 걸 나열한 거야. 네. 그래서 24가지가 돼.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셀 때도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 24가지인 건 이제 확인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야 되는 건 56번째면 여기까지가 48번째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네, 56번째 숫자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겠죠? C만 보면 되는 거죠. C가 왔을 때 당연히 여기 A, B, D, E가 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 하나당 가지수가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이 라인 4에서 이 뒤에 있는 거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6등분 한 거죠. 6개씩. 이렇게 나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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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가져질 건데, 얘가 48개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몇 개야? 54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56번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4번째까지 이미 세버렸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54번째였으니까. 그러면 2개만 더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쓰면 되죠. 네.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A잖아요. 그럼 그 밑에 거 볼 필요가 없지? 네. A가 또 다시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첫 번째가 D2일 거고 그 다음이 ED니까 답은 C, B, A, E, D 이런 식으로 56번째를 찾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저 109쪽이에요. 좀 설명 좀 하고요.
109 쪽은 뭔데요? 이거 아예 못 풀겠어요. 아, 그러니까 설명은 좀 하고 질문 설명 끝난 다음에 좀 질문 받을게요. 할 얘기는 다, 이거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색깔 칠하는 거는 가장 많이 붙어있는 면부터 색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랑 C가 다 제일 많이 붙어 있어서 얘를 4가지의 색을 칠해, 4가지 맞나? 하나, 둘, 셋, 넷. 6가지네? 네. 자, 얘를 6가지를 칠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는 5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색깔이 이렇게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 문장이. A, B, C, D의 내용에게 모두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떨어져 있어도 다 다른 색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순서대로 줄여가면 돼요. 2가지 색을 칠했기 때문에 4개가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4개 칠했으면 여기 무조건 3개 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6, 5, 4, 3이 답이 되는 거죠. 곱한 게. 근데 이제 다른 말이 좀 있죠? 여기 있는 이웃하는 영역이 서로 다른 색이다. 같은 문제인데도 이웃하는 영역이 서로 다른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붙어있지만 않은 애는 떨어져 있는 색깔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얘네들은 붙어있어서 어차피 다른 색을 칠해야 되지만 6가지, 5가지는 B랑 D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4가지 칠할 수 있으면 얘도 4가지 칠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를 빨강을 칠했고 여기에 주황을 칠했어. 그럼 여기에 파랑을 칠하면 여기도 파랑 칠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웃한다 그러면 6, 5, 4, 4를 곱하셔야 되는 거. 요 2가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네. 다 다른 색이냐? 이웃하는 건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경우냐? 이거를 잘 읽어주시면 돼.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뽑는 거예요. 네. 선분의 개수는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이랑 같은 거고, 삼각형의 개수는 계급이 같은 대표 3명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얘기하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또 뭐 할 게 있을까?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길찾기 있네요. 길찾기도 얘기해야죠. 자, 길찾기 먼저 그냥 기본적인 길찾기는 항상 뭐였냐면은 외곽 쪽에 전부 다,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곽 쪽에 전부 다 갈 수 있는 경우 1을 쓰는 거야. 이 1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인 거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한 가지여서 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순간, 네, 여기 갈 수 있는 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2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방금 제가 여기 가는 게 2가지라 그런 건 얘랑 얘를 더한 경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계속 우리는 요 네모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여기도 2가지였고 한 가지였으니까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보면 여긴 3가지고 1가지니까 4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 점을 포인트를 잡고 계속 가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그냥 합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네, 그거를 이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푸실까봐, 네, 그냥 방법만 아시고 푸실까봐 이런 의미여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2, 3, 4가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6이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20이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15가 되고 35가 돼서 원래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라는 거는 35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죠?
문제에서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면 그 문제는 잘못된 거야. 무조건 최단거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자체에서.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낼 때. 시험 볼 때도. 저 말을 안 쓰고. 최단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없어요. 막 돌면 되거든. 네. 돌고 가도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 자체를 아예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란 말이 꼭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P를 거쳐서 B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P까지만 가는 경우 세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것만 보는 거야. 빨간색만. 그래서 여기 2, 3.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세 가지인 거고.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외곽이 되는 거고 여기도 외곽이니까 2, 3, 4가 돼서 네 가지인 거죠. 연속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것들도 있긴 있죠.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선 하나를 더 넣어요. 네. 아, 여기다 넣으면 좀 그런가? 문제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 pH를 여기라고 하고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네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요 선을 하나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어차피 최단거리라는 게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은 무조건 이 한 가지를 세야 되는 거야. 다른 길은 갈 수 없어. 여기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가는 경우랑 여기까지 가는 경우 곱해서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세 가지죠.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3이에요. 경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내가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학교고 여기가 뭐 서점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 문제는 잘 보시잖아요.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다는 게 보여요?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형이 같은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지 니네가 외울 수 있는 유형의 경우가 줄어드는 거야. 똑같은 걸 계속 접목시켜야 돼. 아 같은 유형은 같은 유형이구나.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좀 외울 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할까요? 그래도 나름 꽤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오래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121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네.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뭔데? 어? 거리요. 거리 나온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윤곽에서. 아, 윷놀이 거리가 아니라 걸. 네. 네 가지요. 네 가지. 네. 그리고 네. 120쪽에 17번. 120쪽에 17번. 얘는 뭐냐? 아, 1부터 9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9장의 카드 중에 동시에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 자, 합이 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자리를 만드는데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 합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숫자의 합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홀수 더할 수 있고 홀수 짝수 더할 수 있고 짝수 홀수 더할 수 있고 짝수 더할 수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근데 더해서 지금 뭐가 돼요?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잖아요. 얘랑 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홀수 하나 짝수 하나는 절대 짝수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를 1번 경우라고 생각하고 얘를 2번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장을 한꺼번에 뽑는 거잖아요. 숫자는 1부터 9까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몇 가지죠? 5, 5개? 5개잖아. 그럼 당연히 여긴 4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 20가지야. 네. 자, 다시 1 숫자를 다 쓸게요. 여기까지 1부터 9까지잖아. 네. 동시에 뽑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 내가 1을 2번 뽑을 수는 없겠지? 이해했어요. 그지? 3도 2번 뽑을 수 없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1을 앞자리에 뽑았다면 남은 거는 홀수가 4개가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 뽑으면 얘는 그 다음 한 장 줄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가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짝수를 뽑은 경우는 뭐지? 여기 짝수가 뭐 있냐? 하나, 둘, 셋. 그럼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12가지. 근데 뭐 이러면은 아니지 않아? 그니까요. 문제 다시 읽어볼까? 1부터 9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 중에 동시에 2장을 뽑았어.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응?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경우를 쓰게 만드는. 나 밖에 푼 거 같은데? 저도 똑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뭐 잘못 푼 거야?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죠. 맞잖아. 나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13 1호. 중복되잖아. 왜요? 13이랑 31이랑 그냥 합이 짝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예를 들어 이렇게 구가 돼 있어.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더하면 4고 이렇게 더하면 6이고 그 다음에 8이고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1이 왔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이제 3이 왔을 때는 1을 못 쓰지. 1을 못 써. 그리고 5가 오고 7이 오고 9가 온 거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5가 왔을 때는 1, 3을 못 써. 7이고 9가 온 거야. 네. 그 다음에 7이 왔을 때는 9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10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만 확인을 해주시면 2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게 당연히 4랑 6이랑 8이겠죠? 근데 4가 오면 6이랑 8이고 6이 오면 8이야. 그래서 6개. 그래서 답이 16개.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네. 111쪽에 네. 7번이요. 111쪽에 7번. 7번이 뭐냐? 자, 너 너무 쉬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문제에서 이제 표현을 알아야 돼. 혜진이가 5장의 종류의 셔츠와 3장의 종류의 바지를 가지고 있는데 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택하여 짝지어 입는 경우. 15예요? 네, 15인데 왜 15인지는 알아야지. 이 와가 곱하기야. 그러면 4번 답이 9인가요? 4번은 뭔데요? 4번이 뭐예요?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 우선 2가지가 있어. 얘는 뭐 때문에 더한 거야? 또는 이런 말이 있잖아. 이걸 찾아야지. 네가 곱하기를 하고 싶거나 더하기를 하고 싶잖아.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단어를 찾아.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확실하게. 너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단어 또는이나 뭐뭐 이거나 이건 더하기. 오케이? 동시에 연속해서 뭐뭐와 뭐 이런 식의 있는 이제 곱하기 이렇게 찾아야지 그거를 그냥 9번은 느낌으로 하지 말고. 이해는 되셨죠? 네. 뭐야? 9번이요. 9번이요? 자, 얘는 우선 곱하기야 더하기야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뭐 때문에? 와. 아니야. 동시에.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동전 3개와 주 사이 이 와도 곱하기 맞아. 이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와여서 주 사이랑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다 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식이 뭐야? 3? 아니지. 동전은 경우가 다 동전 하나당 2가지가 있는 거야. 6.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동전이 이렇게 생각해. 빨간 동전이 있고 파란 동전이 있고 노란 동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다른 동전이잖아. 네. 그럼 빨간색 동전이 앞뒤 뒤집히는 거랑 파란색 동전이 앞뒤 뒤집히는 게 같아? 아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색깔이 없어도. 알겠지? 그러면은 경우가 다 동전마다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씩 있는 거고 주사위는 나올 수 있는 게 총 6가지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 곱해야 되는 거야. 각자의 경우를 세는 거야. 물건 하나당. 그러니까 동전을 뭉뚱그려서 한 게 아니야. 하나하나의 동전을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네. 15쪽에 1-2. 115? 네. 1-2야. 네. 1-2는 숫자가 몇 개야? 6개,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 이게 아까 얘기한 홀수를 하기 위해선 누구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1의 자리 먼저. 그럼 1에 올 수 있는 애는 1, 그 다음에 5, 2개뿐이 없잖아. 아, 두 종류로 하고 있었어요. 어? 네. 그래서 1이 왔다고 생각하면 1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 5장을 나열하는 2개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그러니까 얘가 20가지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20가지니까 더해서 4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17쪽에 17쪽에 3번이요. 17쪽에 3번. 자, 17쪽에 3번은 1, 2, 3, 4, 5 각각 하나씩 정해 4장의 카드 중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작은 수부터 나열한대잖아. 자, 그러면 3자리 만들었어. 당연히 여기 올 수 있는 건 1, 2, 3, 4, 5가 올 수 있겠지? 자, 우선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60까지. 60가지지. 자, 그게 우리가 5, 4, 3, 2, 1에서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하면 앞에 거 3개 뽑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얘 하나당 몇 가지일까? 하나당요? 100의 자리 하나당 몇 가지씩 나뉘어? 12개. 그치. 그게 이 제가 밑줄 친 거에서 뒤에 거 2개 곱한 거야. 얘는 끝까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줄을 쳐놓은 거야. 이해되셨죠? 네. 왜? 약간 너 왜 뒤에서 장난질이야? 쌤, 저 다 풀었어요. 확률 풀어. 아, 확률은 싫어요. 워크 풀어. 자, 그래서 12개씩 나눠 갔는데 여기까지 이미 24가지인 거지. 네. 그럼 25번째 이 다음 거 세면 되는 거 아니야. 3이 왔으면 제일 작은 거니까 무조건 1이 와야지. 그 다음에 2가 와야지. 굳이 다 삼. 직접 셀 필요가 없네요. 필요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대략적으로 세놓고 마지막은 확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빨리 세는 방식이야. 이거보다 빨리 세는 방식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다 써보는 사람. 제가 네. 그래요. 다 써보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쌤 저거 정답 뭐예요? 3번이요. 틀렸네. 그 옆에 거도. 네. 저 113쪽이에요. 잠깐만 옆에 거 해주고 갈게요. 네. 너 이거 하고 있는 거 근데 설명 듣고 있어? 하은이? 이거요? 어. 아니요. 너 어차피 모를 텐데 왜 안 들어? 너 들어야 돼. 너 어차피 다 물어봐. 이따가 다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이거는 스타는 몇 번째인지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가지수를 먼저 생각해야죠. 4, 3, 2,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4가지지? 네. 24가지인데 또 4자리 만들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알파벳이 뭐 먼저 와야 돼? A요. 그 다음 R. R ST. 맞나? 쌤 근데 알파벳 순서를 모르면 어떡해요? 노래 불러야지 그러면. 너희가 열심히 A, B, C, D 부르잖아. 불러야지 어떡할 거야. 모르면 불러야지. 자, 그래서 아까 옆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헷갈려. R, S, T는 좀 헷갈리지 않아? 이거는 네. 불러야지 어떻게 해. 6가지씩 나눠 갔겠죠. 그게 뒤에 거 3개 곱한 거라 그랬어요. 왜 6가지? 전체가 24가지를 4등분한 거거든요. 경우의 수가 4개 다 바뀌진 않아. 근데 그거를 이 나열한 거에서 뒤에 거 3개 곱한 게 맨 앞자리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스타를 봐야 되니까 여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2번째라는 건 센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A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 올 수 있고 T가 올 수 있겠죠. 얘네들이 또 뒤에 붙을 수 있는 경우가 이 2개여서 2가지씩인 거라. 네? 뭐라고요? 이 두 번째가 A인 거 만들 수 있는 게 2가지고 네. R인 거 2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만드는 것도 2가지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냥 다 써줄게요. 네. 자, 우선은 이 자리에 A, I, T가 오는 건 아니지 않아? 네. 그러면 다 쓸게요. 뭐 쓰는 거 오래 안 걸려. 네, 그러면은 여기에 S랑 R을 A를 사용했으니까 여긴 R이 오고 여긴 T가 와야 돼. R이 왔으면 무조건 여기 T고 여기 무조건 R이죠. 그 다음에 R이 왔을 때는 지금 여기가 A가 오고 T가 와야 되고 T가 오고 A가 와야 돼요. T가 왔을 때는 여기가 A가 오고 R이 와야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R이고 여기가 A여야죠. 이래서 얘가 6개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STR 요거는 지금 12번째 샜고 13, 14, 15, 16. 그것도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도 알파벳 순서대로 해야 돼. 당연하죠. 네. 그래서 답은 16번째. 17번째는 16번째 아니야? 이 다음이구나. 잘못 봤네. 17번째. 잘못 봤네요. 이런 식으로 세셔야 합니다. 뭐 시험에는 어려운 문제로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만 자주 나왔고 요즘에는 사전 안 봐서 잘 안 내요.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못 푸잖아요. 이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한 그거야? 알파벳을 모르는 애들이 널려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다 때려치라고. 야, 알파벳 모르면 다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모를 수 있죠. 친구라고 편드는 거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유치원 애들도 알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까 하은이 뭐? 저 113쪽에 네. 그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이웃사에 세우는 경우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막
네가 생각 안 하면 막 물어본다고 해결되진 아니 않아. 그 위에 거는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풀어줘 먼저. 3번이 3번이요. 12가 나왔거든요. 12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 자, 3번은 이름을 붙여. 남자 2명은 대문자 AB, 여자는 소문자 ABC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여자 3명이 이웃한데 그럼 얘 이웃해야지. 그럼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5명. 아이, 이웃하면 몇 명 있는 거야? 2명. 에이, 아니 3명 3명.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란 말이야. 걔네만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3의1이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친 얘를 나열하는 거야. 그게 3의1이야. 오케이? 그래서 36까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무작정 세면 안 돼. 이거 윷놀이 경우에서 한번 보여주면 돼요. 윷놀이 경우에서 아까 여기 열심히 썼잖아. 도가 나오는 게 4가지. 개가 나오는 게 6가지. 걸이 나오는 것도 4가지. 도랑 걸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다 뒤집힌 얘가 유시 나오는 게 1가지. 다 안 뒤집히는 것도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쌤, 그러면 113쪽이에요. 3-1은 답이 5번이에요. 답은 네가 맞춰야 되니까. 니네 답지 다 안 가지고 있어? 3-1번이 답이 5번이냐고? 네. 얘는 뭔데? 난 문제 봐야 되니까. 난 답 몰라. 답 몰라야 돼. 자, 2명, 4명 있는데 초등학생끼리 이웃해. 그러면은 5, 4, 3, 2,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240까지 5번 맞네요. 답은 네가 맞힐 수 있도록. 난 계산해야 되니까. 오늘 숙제가 이 끝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워크북도 내 생각인데. 네? 먹고 내지 마세요. 아, 많이 내야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먹고는왜요? 경우에서 워크북 내 생각인데. 안 돼요. 너 맞나? 너무 많아요 진짜. 121초까지 다 못 풀었는데. 안 풀었어요. 다 풀었잖아. 웃기네.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다 풀어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워크북 내야지. 질문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거기 21분이요. 아, 요거 좀 중요하죠. 벌써 8시 13분이야? 121쪽까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다녀오세요. 121쪽까지. 하은이가 좀 많겠네요. 열심히 하셔야죠. 네. 다른 애들은 그래도 쉽게 풀걸? 너는 지금 배운 지가 언제야? 저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까먹었지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니까 21초까지 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은이 많이 해야 돼. 저 21쪽 많이 해야 돼. 많아요. 많이 해야 돼. 적게 하면 안 돼.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P를 꼭지점 A에 출발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길이를 정함에 따라 시계의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 P가 첫 번째 던진 후에 점 A에, 두 번째 던진 후에 점 C. 그러니까 첫 번째 A에 올 수 있는 건 던졌으면 당연히 첫 번째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뿐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여기서 출발할 거래. 주사위 던진 숫자만큼 가서 그러면 몇이 나오면 A에 올 수 있겠냐? 뭐 1이 나오면 1만큼 가는 한 칸 가는 거야. 한 칸이 뭐예요? 점까지. 아, 이 길이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 여기서 뭐 P까지? 그래서 1이 나오면 여기고, 근데 이거 써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 A에 올 수 있는 게 3이랑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가지라는 걸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는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다시 여기잖아? 지금 여기 왔다가 C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A가 먼저 나오고 C로 가야 되니까 그럼 C가 나올 수 있는 게 파란색으로 또 표시하면 또 1, 2, 3, 4, 5, 6이 되는 거니까 2랑 6, 5가 나오면 또 여기잖아. 그러니까 또 두 가지지. 그래서 곱하는 거야. 연속해서 던졌잖아. 2 곱하기 2니까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응. 헷갈리는 게그 C까지 간 다음에 A까지 다시 간 다음에 C로 가는 거야. 근데 A까지 간 다음에 완전 리셋하고 C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리셋이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거라고. 근데 네 말대로 리셋하고 가나 이어서 가나 똑같은 A 자리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인 것 같아 이 문제에서. 근데 리셋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간다. 이어서 가면 막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숫자를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말은 주사위에 그걸 다시 두 번째 걸 따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걸 이어서 했다는 얘기지. 그거는 숫자의 합이 되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숫자의 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나오죠. 숫자의 합으로 하는 문제가 원래 더 많이 나와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합 있죠. 그거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합을 구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합이 7인 게 몇 가지냐? C에 오는 경우에 두 번 던졌는데 그게 C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렇게 된다면 숫자 어차피 돌리는 건 똑같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2가 나올 수 있는 게 한 가지고 5가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고 8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5가지고 11이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건 주사의 합이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합이 C자리로 오는 게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힘들어. 설명